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는 강석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보다시피 100세 시대 준비된 노후. 제가 아까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딱 노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연령대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주로 강의를 나가면요,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남자분들이 좀 많네요, 보니까. 노후에 준비를 해야 될 게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있는데, 이거는 여자와 남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준비해야 될 5가지가 있고요, 남자가 준비해야 될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지금 이거는 넌센스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적을 것까지 없습니다. 적으려고 준비하시는데, 자, 첫 번째 건강이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돼요.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예? 친구. 두 번째가 돈입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가 건강이고요. 일단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돈입니다.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예, 세 번째가요,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세 번째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자, 네 번째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네 번째가 여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자분들에게. 예, 딸입니다. 아까 딸구리 때를 딸입니다. 네 번째도 남편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5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5번째.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 아닙니다. 예, 애완견이라고 합니다. 애완견요. 애완견. 5번째가 애완견이란 말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찜질방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찜질방. 예, 왜 찜질방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여자분들은 이 수다를 또 많이 떨어야 돼요. 그래서 찜질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분들이 5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 부인이고요. 두 번째가 아내입니다. 세 번째가 와이프입니다. 네 번째가 처입니다. 마지막이 마누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노후에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노후 설계 전반적인 거 돈 이런 거 많이 해도요, 사실 중요한 거는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은요, 만사형통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부 강의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제 강의를 본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세까지 사신 분들이 도대체 몇 명 될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자료를 보니까요, 2010년 자료인데요, 제가 보니까 고이후 자료를 제가 못 구했는데 1836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많은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올해가 2014년 정도 되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500명까지는 안 됐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가 훨씬 더 고령화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일본에 가보면요, 참 노인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가 모든 게 20년 앞서고 있어요. 노후 문제도요. 노후 문제가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20년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 100세를 넘긴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 대충. 제가 여기 선물도 하나 가져왔는데, 좀 값이 좀 나가거든요. 이거 사무실에 하나 주더라고요. 혹시? 예. 12만 5천 명. 와. 야, 12만 5천 명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근접한 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없습니까? 5만 명. 5만 명 얻으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예. 5만 명 답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5만 명. 예. 자, 지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5만 명이라고 합니다. 5만 명. 이게
뭐 선생님이 알고 다 맞추셨는지 그냥 뭐 대충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51,376명입니다.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 숫자가요. 우리나라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 2012년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20분의 1 정도. 2012년 자료입니다. 이게 51,376명입니다. 일본에요. 100세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80세 이상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만 명 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44,842명입니다. 여자분들이요. 자, 남자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6,534명입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노후를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00년도에요. 13,000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그냥 뒤에서 한번 보셔도요. 이 그래프가 이까지는 그렇게 속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냥 완만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속도가 참 급경사로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10년 전부터 일본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에는요 고령 장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노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6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는 얘기 못 드리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건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노후가요 너무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일이 필요하더라. 왜 일이 필요할까요? 자, 여가생활. 시간이 너무 많아요. 노후에요. 남는 게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고요.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고요. 여러분 60세에 퇴임을 하셔갖고 80세까지 사시면요. 20년이라고 있는 그 여가 시간이 잠자고 이 시간 다 빼고 밥 먹고 이런 시간 다 빼고요. 8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8만 시간. 8만 시간도 뭐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취미 여가 생활이 다양하게 많으신 분들이 노후가 굉장히 행복하더라. 자, 어디에 살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돈 문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시면은요. 건강하고 돈은 사실은 노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젊을 때도 몸이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4개를 제가 압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살 건가? 그 다음에 일, 취미, 무엇을 하며 살 건가? 어디에 살 건가? 저는 제 강의에 오늘 여러분 듣고 나가시면서 항상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살 건가? 무엇을 하며 살 건가? 어디에 살 건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병경삼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조선일보에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요. 나이가요. 얼마냐면은 제가 이제 갖고 나오면 대충 뭐 나이가 많겠죠. 그죠? 101살입니다. 101살입니다. 저는 이분이 아까 우리나라에 1,800몇 명 된다 그러니까 많잖아요. 인원이요. 많기 때문에 뭐 이제는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101살인데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느냐? 의료기 상사의 사장님이십니다. 밑에 직원이 몇 명인데 한 10명 정도 있어요. 저는 이분이 모토가 있습니다. 생활의 모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루에 10,000보를 걷겠다. 70세부터 했다고 합니다. 65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70세에 이분이 이제 창업을 65세 창업에 70세부터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요. 지금도 10,000보를 걷고 있어요. 제가 장수가 5기인데 이분이 2기시더라고요. 동창회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날 선생님 10,000보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10,000보가 넘더라고요. 그날. 100살인데 작년에 만났습니다. 제가. 100살인데요. 대단하시다 보니까. 자, 이분이 건강검진을 하면은요. 서울대에서 무료로 다 해줍니다. 왜?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특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피가 깨끗해요. 피가요.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피가 깨끗하셔야 돼요. 피가 깨끗해요. 자,
서울대 장수과학에서요, 박상철 교수님이 노화 방지 식품이라 그런 걸 이걸 발표하게 됐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아니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이더라, 마늘이더라, 토마토더라, 양파더라. 여러분, 이 네 가지 음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둥글대요, 다. 둥글대요. 맞더라고 보이긴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땅에서 난대 이게 또. 땅에서 나는 거 맞죠? 제가 요구한 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음식이요, 공통점이 뭐냐고 물으시면요, 이겁니다. 값이 싸요. 값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재래시장에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재래시장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사실 비싼 비타민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곰쓸개 안 먹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얘기요. 자, 사람과의 관계가 노후에 필요하다. 장수의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이 사실 경북 안동이 제 고향입니다. 제가 대구에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집에 시골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살고 계세요. 혼자. 작년까지만 그래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얼마냐, 연세가 얼마냐면요, 94세였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 그죠? 94세, 요새야 뭐 다 그래 살잖아요, 그죠? 94세도 혼자 사세요, 혼자. 대구에 이제 투어를 하러 오셔. 대구에 투어를 하셔. 1년에 한 번 딱 오세요,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오시면 한 달을 예상하고 오시면 한 달. 한 달 예상하고 오시는데 작년에 무려 몇 달을 계셨느냐? 3달을 계셨어요, 3달. 왜 3달을 계셨냐면요, 말에 미끄러져 갖고 허리를 약간 좀 삐끗하게 하셔버렸어. 94세는 어머니. 그래서 허리 다쳐 갖고요, 하여튼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3개월 계셨어요. 3개월 계시고 나서 몸도 덜 나았는데 시골 가시겠대요. 그 제가 이제 기사 노릇할, 제가 8남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 기사 노릇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요, 다 저희 집에 와있어요. 다 와도 한 10분 정도 돼요. 10분. 마을이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 어머니하고 제일 친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요, 바로 앞집에 계시는데 밤실댁이라 그런 분이 계세요. 밤실댁. 여러분 시골 아시죠? 가면요, 시골에 가면요, 광주에서 시집오면 광주댁입니다. 부산에서 시집오면 부산댁인데 이분이 밤실이라 그러는 마을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밤실댁이래요. 나이가 얼마냐? 82입니다. 저희 어머니 94입니다. 띠동갑입니다. 근데 두 분이 앉아서 가만히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요, 니네 이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만 나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이가. 경로당에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누가 왕초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왕초같지요? 아닙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왕초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밤실때 어머니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보고 아들 집에 가보니까 어떻던고? 어머니가요, 몸살이 났다 하더라고요. 몸살이 났대요. 몸살이 났대. 여러분 여기서는 몸살이 났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서울에 가면 그 말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돼요. 몸살이 났다. 아니 근데 그 말을 제가 가고 난 뒤에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옆에 소파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막 얼굴이 막 화끈거려갖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긴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고,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요 쫙 밀려온대요.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사실요, 어머니가 대구 오시잖아요. 대구 오시면은 제가 막내다 보니까 바로 위에 형 집에 주로 많이 계셨는데, 그 집에 거기도 애들이 다 대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얘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할머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만 잘하면요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뭐 옛날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요, 애들이 어릴 때 하는 얘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요 사이 또 애들은요, 할머니 안 찾습니다. 할머니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있지요, 학원 다니 바빠 또 애들이요. 할머니 찾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대구 있으면은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시골에 가니까요, 밤 쉴 때건요, 82인데 어머니보다 기동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마을의 소문을요, 어머님도 다 전해요. 제가 옆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노 싶어갖고 들어보니까요, 별 대단한 얘기가 없어요. 누구 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뭘 사들고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더라고. 이런 얘기라. 그래서요, 저희들이 작년에요, 시골에 어머니 뵈러 갈 때 한 달에 한 번도 참 가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심정을 아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억지로 시간 내가 가요. 가면은 뭘 사들고 갈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칼치를 좀 좋아해요. 칼치. 여러분, 칼치가 좀 비쌉니다. 칼치가요, 좋은 거는 3만 원, 더 비싼 건 5만 원짜리 갑니다. 3만 원, 5만 원이 됐습니까? 왜? 90세 난 노인이 8남매 자식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채 못 가는데 3만 원짜리 칼치가 됐습니까? 칼치를 한 마리 삽니다. 그 다음에 사야 될 게 있어요. 밤실떼기가 도대체 뭘 좋아하노? 이걸 사주가 있네, 밤실떼기가. 밤실떼기가요, 뭘 좋아하노 물어보니까, 술하고 또 담배를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술이 뭡니까? PT병에 그런 데 술 들은 거 있잖아요. 소주, 깡소주. 이걸 또 좋아하신대. 그래가 처음에는요, 뭣도 모르고 술하고 또 담배를 또 샀어요. 함부로 담배를 사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샀는데요, 제가 이제 사주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밤실댁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냐면요, 요양등급 상급입니다. 술 중독 증세도 있고 약간 손도 약간 떠시고요. 걸음걸이도 많이 안 좋아요. 저희 어머니 아직도 그때까지 끄떡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술하고 담배는 젊을 때도 안 좋지만은 나이 들어서도 안 좋은 거는, 이거는 밤실댁을 보니까 제가 분명하더라고 보니까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은 노후에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삶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자식 때문에 나올까? 친구 때문에 나올까?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갈까?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외로워 그래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래요. 외로워. 그런데 8남매가 어머니의 외로움을 아무도 해결을 못하죠. 안동에도 자식이 없나? 있어요. 아무도 해결 못하죠. 그나마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죠. 마을에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가장 공로가 클까? 밤실댁이더라고요. 밤실댁. 자,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 저는 중요한 거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많이 만드신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거다. 자, 여러분, 친구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친구보다도 노후예요. 노후의 친구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서울에서요, 모 잡지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뭔 조사를 했느냐면요, 60세 전후한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물었어요. 거기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60세 전후한 여성분들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세 번째,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부부관계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하시면요, 부부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차이가 있는데, 여성분들은요, 은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사실요. 여자분들은,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안 그러시겠죠, 그죠? 여자분들은 가족들하고 훨씬 더 친합니다.
이웃관계도 여자분들이 훨씬 친합니다. 계모임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파트에도 부녀의 모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여자분들의 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분들은요,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 사업하는 사람, 사업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다 보니까요, 이 관계는 그걸 그만두면요, 단절돼 버려요. 단절돼. 저희 직장에도요, 은퇴를 하시면요, 은퇴하시고 한 번 정도 직장에 오십니다. 오시면은 저희들이 반겨 맞아요. 반겨. 지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바쁘대, 너무 바빠. 백수가 가로수 한다고요. 너무 바쁘대. 하여튼 바쁘대요. 바빠 죽겠대요. 근데요, 그게 몇 년 안 갑니다. 한 3년, 4년밖에 안 가거든요. 자, 그때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사무실에 와요.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반응이 어떤지 합니까? 물론 반겨 맞아요. 반겨 맞는데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아, 저분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뭐 도움을 구하러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다시 사무실에 잘 안 옵니다.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실은 은퇴 후에 관계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TV만 보는 남편.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나는 10%만 보고 여행을 많이 다니겠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근데 실제로 주말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텔레비전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 이분은 청소부가 된 교장 선생님. 이분이 잡지에 한번 나왔습니다. 남이섬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냐? 한 73세쯤 됐습니다. 자, 이분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같은 교장 선생님이요. 전화를 해갖고 야, 니 때문에 교장 선생님 체면 다 말아먹인다고. 그래가 좀 자기가 좀 잔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여러분 교장 선생님 연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수입이요. 450이라고 하더라고요. 450이면은 이분이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는 자신감.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당함. 막 이런 거를 자기가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이분은요. 이혜자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농협에 다니다가 직장을 나오셨어요. 나오셔갖고 청소나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걸 해보면요.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던 차에 여기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연극단 하고 있는데요. 55회, 1년에 55회 공연을 한답니다. 여러분 공연하면은요. 공연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또 해야 돼. 일주일 2번 한대요. 너무 바쁘대. 한 달에 수입이요. 2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다른 어떤 수입보다도 너무 좋대. 왜? 공연 마치고 나면 애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난리랍니다. 그리고 애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준대요. 그 재미 때문에 지금도 자기는 누구인데가 자랑한대요. 나 너무 재밌다. 자, 여러분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돈 때문에 일을 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돈이 준비가 안 됐어. 애들 학교시키고 결혼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 돈이 없어.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노후가 준비 안 되신 분들, 나는 노후가 돈이 많이 준비 안 됐다. 안 되신 분들인데 저는 이걸 준비하라 하시는 선생님, 마음을 준비하세요. 어차피 노후에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살아가시면 되죠. 뭐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보람입니다. 보람. 놀아도 재미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직장에 봉사단을 조정했는데 60세 넘으신 분들을 상대로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골프를 일주일에 2번 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은퇴를 하십니까? 돈도 있고. 그 골프를 3번 칠 수 있겠대. 3번, 4번, 뭐 돈이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래. 은퇴하고 나서 막상 골프 3번, 4번 쳐보니 별로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독거노인 그 반찬 그 배달해 주는데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요. 보람이 있더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독거노인인데 반찬을 배달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요. 그냥 반찬만 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봐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노화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노화를 방지하시기.
여러분, 세계에서, 전 세계 유명한 장수촌이 있어요. 어디냐면 사르데냐 그런 지역입니다. 사르데냐. 이탈리아라 그런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게 TV에도 몇 번 나오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장수하는 비율이 1대1인 나라는 전 세계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냐? 1대9입니다. 남자가 1명 장수하면 여자가 9명 장수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만 1대4, 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남자분이 너무 오래 못 사는 것도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의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시, 그러면은 거기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르데냐는 왜 그러면 남녀 비율이 1대1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요. 남자분들 직업이 뭐냐 이거더라고요. 거기 남자분들 지금은 올 목동입니다. 목동. 여러분 목동 아시죠? 30 돼도 목동, 50이 돼도 목동, 날이 100살이 돼도 목동입니다. 계속 목동 생활하는 겁니다. 하루에 16km를 걷는데요. 하루에 16km. 편도 8km를요. 그 생활을 매일 한답니다. 매일. 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노동 강도가 좀 약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이게.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고 안 바쁠 때는 또 너무 한가하고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은퇴 후 직업 찾는 최고의 비결은 블루칼라다. 이거 잡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참 공감이 가요. 왜?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칼라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칼라는 뭡니까? 우리는 노후에도 고상한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블루칼라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활동적인 일, 노동적인 일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노화 방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0년 전부터 배우러 다녀라. 자, 그 다음에 겸한 자세로 돌아가라. 노후에 가장 적응력이 떨어진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들이 가장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겸한 자세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도 내가 해야 되게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의 로망이 농사 짓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 번은 보다니까 이분이요 33년을 무료 치과 치료를 했대요. 강대건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33년을. 저희들도 직장에서요 봉사활동 하러 갑니다. 하루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라 그래도 아이고 막 그러겠는데 이분은요 33년을 매 주말만 되면은 무료 치과 진료를 해줬는데 어떤 분들을 해줬는데 이런 분들을 해줬어요. 한센병 환자들을 해줬어요. 15,000명을 진료해줬어요. 이분이 처음에 33년 전에 할 때는요 40만 명이었답니다. 우리나라에요. 한센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어서 15,000명이 된대요. 그렇게 15,000명 되는 많은 한센병 환자 이분의 손을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틀니를 몇 개 해줬나? 5,000개를 해줬더라고요. 틀니 5,000개를 해주면서 돈을 한 개당 뭐 5만 원, 10만 원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해준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이분이 이거 한 3억 5천 정도 된대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의문이 한 가지 있는데 33년을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겁니다. 그리고 힘든 게 없었어요. 아이고 힘든 게 내가 많았지. 두 가지가 힘들었대요. 첫 번째가 뭐가 힘들었냐면 이게 힘들었대요. 자기가 해보니까. 가족들이 반대를 했대요. 가족들이. 딸이 4명 있고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반대를 했대요. 다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힘들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분이 다니시는 곳에요. 또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 서울에서요. 한번 여러분 대구에 참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대구에 많이 내려왔는데 오면은 거의 편도 7시간이에요. 편도 7시간. 왕복 14시간. 제가 그게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터가요. 아이고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틀니를 해갖고 하루에 10개나 20개를 해갖고요. 마을에 가요. 마을에 가면요. 마을에 많은 그 70, 80대들이죠. 한센인들이 나와서요. 그 틀니를 해주면요. 완전히 막 어린애가 되어버린대요. 어린애가 돼갖고 막 완전히 자기네만 매달려갖고 막 어린애 노릇을 한대요. 그 웃는 그 모습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갖고 다니다 보니 세월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겠더래요. 세월이 어떻게 지난지.
내가 많이 힘들긴 힘들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한 번은 동창회를 나갔답니다. 서울대 치대 치과대 동창회를 딱 나가서 동창생들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동창생들 나가보니까요 3분의 1은 다 저 세상도 왜? 82이거든요. 저 세상 갔더래. 나머지 3분의 2 중에 자기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다 전부 다. 이분은 지금도요. 보세요. 지금도 치과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 자기가 그 기공을 직접 만들어요. 여러분 치과 의사들요. 자기가 직접 만든 사람 없습니다. 전부 기공사 다 시키죠. 자기가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단하신 분이다. 자, 노후에 어디에 살면 좋을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농촌에 살면 좋느냐? 도시에 살면 좋느냐? 안 그러면은 전원주택이 좋느냐? 안 그러면 아파트가 좋느냐? 실버주택이 좋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노후에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사람은. 젊을 때는 아무 데가 살아도 되지만은 노후에는 활동기라 그런 게 있습니다. 나이가 60세에서 90세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이걸 활동기라고. 이때는요, 전원주택이 괜찮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거기서 우리가 터밭도 가꾸시고 활동할 때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나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회상기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회상기라. 이때 가면은 전원주택이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 중심으로 보시면요, 간병기라 그런 게 도래할 수 있어요. 간병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내로 나와야 돼. 가까운 데 가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돼. 그러면 팔아치워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세요. 가끔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보통 남자분들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은 여자분들이 혼자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원주택은 다 외따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혼자 사시면요. 무서운 곳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고 나오면 되지. 팔고 나오면 되지. 그런데요, 이제 돈 얘기가 나옵니다. 자산은요, 부동산, 주식 다 똑같습니다. 자산은 사는 거는 쉬워요. 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파는 게 어려워요, 파는 게. 여러분 다 주식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파는 게 어려워요, 파는 게. 특히 지금은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시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자산을 파는 게 어려워요, 자산을. 파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요, 집을 내라도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호가는 지금 대구만 유일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다른 지역에는 집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왜? 자산이라는 거는 경제가 좋으면 집이 잘 팔립니다. 집도 잘 팔리고 주식도요, 매매도 잘 되고 하지만요. 그 자산이라는 거는 이게 경제가 좋으면은 잘 팔리고 사는 거는 쉬운데 파는 게 어렵다. 모든 게 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시골에 같으면요. 시골은 또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어도. 그러니까 팔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요. 청도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교장 선생님 62세 은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로망이 뭐랬냐면 전원주택이었어요. 전원주택. 이분이 수성구에 계셨는데 이제 청도에 수성구에 계시니까 청도 같으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분이 땅도 사고, 그리고 집도 짓고, 막 집도 잘 짓어요. 막 또 뭐 집에 갖고. 그 교장 선생님이니까 뭐 시간도 있고 이래갖고 그 준비를 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퇴임을 하자마자 모든 것 대구에 다 정리를 하고 글로 가셨어요. 자, 글로 가셨는데요. 문제는 2년 동안 잘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자,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내에다가 또 방을 하나 얻었어. 왜? 돈이 그거 다 투자돼 버려갖고. 그 시내에다 또 방을 하나 얻어. 방 얻은데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병원에 다니는 거 병원비 들지요. 여러분, 연금 빵빵하게 나오시던 분이요. 갑자기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요. 왜? 내놓으니까 그 전원주택이 잘 안 팔리잖아요, 또요. 이제 또 뇌출혈이라는 그런 이 병은요, 낫는 병이 아닙니다. 한번 걸리면은 이거는 평생 동안 달고 다녀야 되는 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노후에 우리가 삶의 단계를 생각한다면은 전원주택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면은 좀 많은 걸 좀 멀리 좀 내다보시고, 예.
우리 지금 세대가 100세 시대다. 멀리 좀 내다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거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 이렇습니다. 고령 친화형으로 주거 공간을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셨지 않습니까? 새로 우리가 전원주택을 옮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그 현재 사시던 데를 사시면서 이렇게 내부를 이런 고령 친화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앞에 내부에 이렇게 나이가 80, 90대면요. 아파트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계단도 뭐 이런 거 출입구라든가 욕조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곽강받을 시대가 될 거다. 뭐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돈 문제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쪽으로 우리가 돈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후에 돈을 써야 돼요. 노후에. 돈을 써야 되는데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유동성이. 이치는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부동산이 많으면서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근데 부동산이 많으시면 좋은 거는요.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상속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인대에 가면 상속 강의가 참 재미가 있거든요. 상속 강의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뭐 상속의 사례를 쭉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여러분 상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뭐냐? 미리 쓸 거 놔두시고 여러분들 쓸 거 놔두시고 자식들 있는데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미리 다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자식들이 원망 안 서도록 공평하게 그리 한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죠? 나눠주세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시려면은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마음을. 예. 마음을 내가 이렇게 나눠주면은 자식들이 이제는 나 더 이상 안 찾아올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죠, 그죠? 비우고 나눠주신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마음을 못 비울 것 같아. 못 비우시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방법이 유언을 하세요.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에다가 딱 자필 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자필 증서에도 딱 쓰시면 돼요. 전문, 그다음 성명, 주소, 날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고 이제 유언을 하세요. 유언을. 근데 그리고 유언을 해갖고 내가 금고에다 넣어놨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유언을 내가 건칠 수 있다는 걸 암시를 주고 안 주고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세 번째 방법. 한 푼도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시고 가세요. 다 쓰시고. 제가 그 김천에 살았는데 그때요 한 200분이 계셨는데요.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셔갖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말이 제일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한 푼도 남기지 못했다. 그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은요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실물자산의 비율이 너무 많아요. 실물자산이. 선진국에 비하면 이게 실물자산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일본이나 미국은 이 부동산의 비율이 이만큼 안 많아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게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우리 스스로는 아직까지 우리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죠. 전 세계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한국을 이제는요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델로 봐서는 우리가 아직도 상당히 뒤처져 있다. 저는 이게 한 50대 50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투자를 하는데 위험보다는 안정성을 위주로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노후에는요. 우리가 주식은 일반적으로 위험하다 그럽니다. 채권이나 예금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채권도 위험합니다. 채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채권.
여러분 투자를 하시려면요. 일단은요. 우리는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내공을 키우지 않고 갑자기 손으로 덤벼들면은요. 다 백전백패합니다. 날고 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투자는 가볍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투자를 하기에는요. 사실은 노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돈을 써야 되는데 자, 노후에 돈을 안정성 위주로 관리해야 돼. 저는 노후에 돈 관리를요. 연세 드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좀 투자를 하셔도 될 나이지만은요. 연세가 조금만 더 드시면요. 사실은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 한도인데 4천만 원만 저는 넣으시라고 합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가 5천만 원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럼 난 돈이 더 많다. 더 많으면은 남편 이름, 아내 이름을 달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보다가 더 많다. 더 많은데 나는 절대로 다른데 뭐 ELS가 어떻고 막 복잡한데 나는 머리 쓰기 싫다. 그러시면 은행을 달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 어떻고 지금 뭐 저금리가 되어서 지금 투자를 안 하면은 지금은 우리 손해본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해갖고 돈을 수익률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산해서 그거 잃어버려도 이쪽에 안전한 데 투자하는 돈이 항상 있으니까 이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 자, 안정성 위주로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노후 준비는 저는 일찍 해야 된다. 저는 노후 준비를 하는데요. 비재무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일, 봉사활동, 취미를 가져라. 이런 거를 비재무적이라는 건데, 이거는요, 사실은 노후가 다가와서 준비해도 됩니다. 노후가. 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내가 한 5년, 10년 놔두고, 그 다음에 뭐 동창회, 뭐, 요 근래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이제 동창회 나가면 조금 많이 나와요. 왜?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죠? 노후에 사람들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돈 문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돈 문제는요, 일찍 준비하셔야 돼요. 일찍 준비. 여러분, 50대 여러분 돈을 준비하시려고 해보세요. 노후 자금 준비하시려고 안 됩니다. 저는 노후에는 어떻게 하든 돈을 지켜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키는 방 제일 중요한데 50대 여러분 준비하려고 해보세요. 노후 준비.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우리 목을 조는 게 뭡니까? 애들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열심히 되고 나면 기다리고 나면 또 기다린 게 있어요. 뭡니까? 결혼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이때 준비를 해야 돼. 왜? 오래 산다 하니까. 오래 산다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노후 준비에 자금 문제는 30대, 40대 준비를 하셔야 돼요. 30대, 40대 준비를 하는데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자산보다는 연금을 많이 준비해라.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참 좋아요.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하여튼 무슨 일을 해갖고 돈이 일정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어려운 거는 이 사회 구조를 보면 지금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러면 연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산보다는 연금입니다. 자, 그럼 자산을 준비하면 안 되느냐? 부동산을 많이 준비를 해서요. 부동산을 임대 수익을 갖고 해도 되긴 됩니다. 임대 수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금. 내가 뭐 1억, 2억, 3억. 이 돈은 이자를 빼가 쓰겠다. 물론 뭐 저금리가 되고 이자가 별로 없지만은 안 그러면 뭐 그냥 뭐 즉시연금에 넣어놓고 빼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제가 자산은 아까 얘기했죠. 사는 거는 쉬운데 파는 게 어렵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산의 특징이요. 두 번째 뭐겠습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염려. 도둑을 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 도둑이요. 집 바깥에도 도둑이 있지만은요. 집 안에 도둑이요. 있습니다. 집 안에 도둑이요. 훨씬 무서운 도둑입니다. 여러분, 집 밖에 도둑은 들어올 때 그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집 안에 도둑은요. 다 알아.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 아는 도둑이 훨씬 더 무서운 도둑입니다. 자, 그런데 연금이라 그러는 건 어떤 겁니까? 도둑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퍼내어도 또 나오고 퍼내어도 또 나오고 계속해서 연금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요.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저는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이더라. 연금을 많이 준비하. 자, 그래서 연금을 일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연금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 국민연금, 물론 국민연금 위에 공무원연금도 있습니다. 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거는요,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물가를 반영해줘요. 물가를. 그렇게 연금이 한 번 금액이 100만 원 설정되면은 계속 1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물가가 매년마다 바뀌지면 금액이 올라가요. 이런 구조가 연금 구조는 사적인 연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금액이 너무 적어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6가지를 내놨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국민연금, 주택연금입니다. 농지연금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말도 많고 지금 많이 시끄러운 이 기초연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하고 여기서 국민연금하고는 물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물가를 반영 안 해줍니다. 한 번 금액이 정해지면 평생 그 금액입니다. 자,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사적인 연금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강제적으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요 3가지를 갖고 뭐 노후를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갖고 부부가입, 제가 반납금 추납, 제가 여기서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농지연금 뭐 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요. 부부가 함께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연금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크진 않은데 근데 20년을 넣었다고 합니다. 20년을. 부부가 함께 했대요. 부부가. 학교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 남편 50만 원, 아내 50만 원 연금을 받아가자. 100만 원 아닙니까 둘이요. 100만 원.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국가의 제도입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100만 원이 이분이 있는 데는요. 생명과 같은 돈이더라. 여러분 연금을 한 달에 매달 통장에 100만 원이 꽂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제가 국민연금을 33년을 넣어갖고 제가 정년이 내가 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지금 한 달에 그러면은 국가에서 회사에서 보태주는 돈하고 딱 해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입금돼요? 한 35만 원 정도 입금이 됩니다. 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직책에 따라 더 많이 연금이 들어가지만 국민연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최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직장인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30년 이상 이제 근무하시면은 연금이 한 120 정도, 130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저 울산에 가면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연금을요. 국민연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게 100만 원을 받는 게 한 달에 그 물가를 반영해 주는 연금 100만 원이 도도록 한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문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제도 부부가 같이 가입해라. 그 다음에 반납금, 직장에 다녔던 것도 가입을 하셔라.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추납금, 이거는, 옛날에 안 냈던 거 있어요. 안 냈던 기간이 그게 납부 예외라 그래갖고 우리가 관리한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와서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회해봐야 다 나와요. 이 추납금 그런데요. 추납금. 실지 가지고 하면은, 보험료 안 내는 기간을 설정을 해줘요. 그럼 이게 나중에 와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조회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요런 금액, 이래갖고 국민연금을 저는 자영하시는 분들이라도 적어도 둘 부부가 같이 내갖고 한 150원 만들어봐라. 150만 만들어도요. 나머지 개인연금을 갖고 한 200 정도는 만드실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얼마냐면요. 몇 살까지 살았냐. 122세까지 살았어요. 126개월까지 살았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장깔맹이라는 사람인데 할머니입니다. 이분이요. 몸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집이 3층 집에 살았거든요. 3층 집을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혼자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나이가 100살까지도 펜싱을 했다 하더라고요. 막 하여튼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90이 돼 갖고요. 나이가 90이 돼 갖고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활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그때 이분이 나이가 90이고 변호사가 나이 60이었거든요. 변호사 양반, 내가 생활비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내 생활비 좀 대줘. 대주면은 내가 죽으면은 이 집을 자네 가져가게. 이랬거든요.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 변호사가요, 가만히 생각하기에는, 이거 90난 노인이,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변호사가 가만히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횡재 만났거든. 그래서 변호사가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변호사가요, 덜 죽어 버렸어요. 이분이 나이가 90에 그랬으니까요. 30년을 더 살았으니까. 변호사가 꼭 생활비 열심히 대주고 이분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을 바라보면요. 주택연금의 시초입니다. 이 사람이 주택연금의 원리가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 집을 담보로 해갖고 연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연금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담보로 해갖고 예를 들어 여러분 아파트가 3억이다. 주택연금의 월지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연금을 드립니다. 3억이다. 아파트가 3억이다. 3억이면은 65세 같으면 지금 현재 82만 원입니다. 요 금액이 연도가 지나가면 자꾸 떨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 가격은 자꾸 떨어집니다. 매년마다 밝혀집니다. 자, 그러면은 3억인데 65세 이제 부부가 같이 82만 원 주택연금을 들었어요. 집을 담보로 해갖고 평생 동안 82만 원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물가가 상승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드렸는데 나이가 예를 들어가 두 분이 다 90세까지 살았었어요. 자, 90세까지 살았는데 90세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집을 팝니다. 은행에서 집을 저당자분이 팔잖아요. 팔아서 남는 금액, 남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자릴 가능성이 많아요. 모자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을 82만 원하고 그 이자하고 다 계산해. 이자 내는 게 4억이다. 4억인데 집은 팔았는데 그대로 3억 받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1억이거든요. 이걸 자식 보고 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책임, 이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일찍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셔서 집을 팔고 그동안 들었는 모든 주택연금에 지출했는 비용이 예를 들어 뭐 한 1억밖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는 차액은 어떻게 해요? 이건 자식이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똑같습니다. 농지연금도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사기관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못 합니다. 우리 그거 뭐 나중에 어디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 겁나 뭐 한다. 뭐 하는 겁니다. 왜?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사기관에는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주택연금의 장점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재무적인 관점에서 장점이 뭐냐? 저는 분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일단은요, 이 주택연금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은요, 좀 메리트 떨어집니다. 그 주택금융의 금리가 지금 이게 CD 금리 플러스 1.11이 되어 있습니다. CD 금리는 예금 금리입니다. 예금 금리보다가 1.1%만 높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싸다. 요게 메리트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 메리트는 뭐냐면요. 모든 계약은 한번 계약을 맺으면은 이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요. 벌칙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도에 내가 하다가 포기를 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예를 들어 집값이 자꾸 올라버려. 처음에 집값이 3억이 했는데 이게 자꾸 올라서 4억, 5천, 4억까지 된단 말이에요. 되면은 사람 욕심이 이러지 않습니까? 팔고 내가 좀 중간에 좀 나머지 돈은 뭐 자식 좀 돌려주고 그동안 다 갚아버리고 막 이렇게 다른 데도 옮기고 싶잖아요. 그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한사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상당히 유리하더라. 자,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주택연금을 기피하느냐? 기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홍보가 덜 됐어요. 홍보. 어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갖고
이것 좀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면은 주택연금 얘기 내가 가끔 한다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더라. 그래서 농지연금도 똑같습니다. 농지연금도 원리는 똑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부부가 농지연금은 차이가 뭐냐?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한 분만 60세 넘으면 됩니다. 되고 9억 이하, 집값이 9억 이하, 그리고 부부가 주택 한 채만 소유를 해야 됩니다. 한 채만 소유되고 9억 이하면 대구는 뭐 거의 다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부부 간에 집이 한 채 돼야 되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면 되는데 농지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65세입니다. 부부가 65세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고 5년 동안은 농지를 경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9,000평 이상이 9,000평 이하래야 됩니다. 9,000평. 그 농지를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지연금도 뭐 상당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메리트 있는데 지금 국가 이것도 농지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더라. 자,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돈에 관한 얘기도 드렸는데요. 제가 노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관계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연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금을 많이 만드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다. 자, 일본에 장수인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히노하라 박사.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101살인데 4년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노인의 날 때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그날 오셔갖고 이분이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이상해요. 그 사람 한 사람 오면 되지. 그 밑에 추종자들이요 300명이 따라왔대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한데 연장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시면요. 축구를 하면은 우리가 한일 축구전 하면 우리가 먼저 한 골 넣습니다. 그럼 1대0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먼저 한 골 또 먹어버려요. 그럼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전에서 결정지어야 돼요. 연장전에서 누가 한 골 넣느냐 그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한데 연장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후반전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장전을 사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잘 준비하셔갖고 정말 행복한 그런 노후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